사학과 테크트리 얘기할까? 아, 사학과 테크트리? 네. 본인께서는 사학과를 선택을 해서 지금 뭐 석사도 마치고 박사과정도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뭐 수료? 수업은 듣고 수료는 했고 이제 졸업이 남았죠. 네. 어쨌든 간 이 사학과로 쭉 진로를 정하셨는데 수많은 사학과 학생들이 독립기념관이나 혹은 관련된 비슷한 기관에 뭐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어떤 경로를 거쳐야 전직을 잘할 수 있나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아, 근데 이거는 사실상 제가 강의를 할 때 네. 이제 뭐 16주 강의를 하면 거기서 1시간 정도를 이걸 강의를 해요. 사학과 절대 오지 마라. 아니 뭐 사학과 나오고 어디 못 가는 게 있나. 그냥 단순하게 이제 역사만을 가지고 뭐 서양사, 동양사, 뭐 한국사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연구를 하는 게 있고 그와 인접 분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일단 순수하게 그냥 한국사 전공, 동양사 전공, 서양사 전공 이런 쪽은 사실 그렇게 갈 때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학과의 큰 분류 아니에요? 그쵸? 학부들이 그러면은 네. 대부분 이 기준으로 안 나눠져 있어요? 보통 이제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를 다 배우는 게 일반적인 사학과. 네. 여기서 한국사만 배우는 데가 국사학과. 아, 국사학과라고 따로 있어요? 국사학과가 따로 있고 동양사학과가 있고 뭐 서양사학과가 있어요. 근데 동양사랑 국사랑 또 별개로 나눠져 있고. 네, 동양사는 보통 이제 중국, 일본 뭐 이쪽이 대부분이고 뭐 그 외 나라들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은 뭐 세계사를 전체적으로 배우려면 서양사를 대부분 배워요? 서양사도 보통 우리나라에서의 서양사 전공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서유럽 쪽, 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쪽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이제 무슨 러시아사, 무슨 아프리카사 뭐 이런 쪽은 그쪽에 교수님이 계신지를 일단 확인해 봐야 돼요. 사실은 입시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까지는 잘 안 하긴 하지만 그쵸? 내가 만약에 사학과로 테크트리를 타겠다 그러면 특정 테크를 타기 위해서 그 교수님이 있는 학교를 진학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까요? 기왕이면 학부를 들어갔을 때 이분이 재직하는 학교에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단 기본기를 쌓을 수 있는 역사학과를 가고 대학원을 그리로 가는 방법이 있죠.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인가 어디선가에 봤는데 그 미국 되게 그 유명한 대학교들 MBA 하신 분들이 대부분 비슷한 소리를 한대요. 어차피 MBA를 할 거면은 학부 때는 좀 다른 걸 배웠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는 역사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죠. 거기서 뭐 복수 전공이나 이런 것들에서 뭐 철학 쪽도 한번 뭐 하고 국문학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안 배우고 이제 석사로 전직을 하면은 너무 힘든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학부 졸업한 걸로는 뭔가 역사계로 취업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뭐 꼭 역사학과 아니더라도 어느 인문계열이든 다 마찬가지긴 한데 저 같은 경우도 중문과 나와서 지금 영상만 들고 예전에 그러니까 석사, 박사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뭐 학사로도 뭐 취업이 어느 정도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학사로는 물론 들어는 갈 수 있어요. 어딘가는 있겠지만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학예사를 우리가 뭐 석사를 뽑진 않지만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와서 이제 보통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시던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런 사무직 같은 경우는 뭐 역사학과면은 좀 더 유리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거의 그런 게 없죠. 저희는 하는 업무 자체가 뭐 역사랑 관련이 아예 안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보다는 사실 사무행정 처리에 대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뭐 역사학과라서 그렇게 유리한가라고 생각해보면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역사학을 그냥 학부 단위로만 했을 때 뭐 장점이라면 보통 뭐 공무원이라든지 한국사가 나올 때 한국사 시험을 보는구나. 저희도 이제 입사 과정에 한국사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메리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학부에서 졸업을 했어요. 석사를 가야 되죠. 뭐 그냥 일반 사람이 잘못하면 감옥을 가고 대학생이 잘못하면 대학원을 간다고 하는데 무슨 잘못을 하셔서 대학원을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석사를 가셨어요. 대학원을 갔어.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뭐 좀 세부적으로 전공이 나눠지는 건가요?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자기 교수님 따라서 뭐
전공을 선택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부터 좀 갈라지게 되는데 그냥 역사, 그러니까 근현대사, 독립운동사 이런 쪽을 주제로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이 저희가 이렇게 있고 네. 전시 쪽에는 이제 전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고 역사 인접학문으로는 고고학, 기록학 굉장히 많네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뭐 고전과 이건 좀 약간 역사랑 다르긴 한데 역사학을 전공하고 나서 흔히들 역사학이라고 하는 요 범주로 나갈 건지 아니면은 그거와 인접학문 쪽으로 나갈 건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역사과를 나와서 뭐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뭔가 할 게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좁은 의미의 역사 전공만을 좀 생각하셔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역사학적인 베이스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인접학문 쪽으로 넘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점. 그래서 근데 뭐 모든 사실 인문계열이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와서 뭐 해먹고 살래라는 말은 항상 듣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그 대학원 면접에서도 들었어요. 아 그래요? 면접에서 역사학과 나와서 뭐 해먹고 살래? 너는 박사에서 뭐 해먹을래? 약간 이렇게. 내가 교수님들도 항상 이렇게 배를 골고 계신가요? 아니 교수님들은 그렇죠. 교수님들은 전혀 고유식 하시나요? 고유식까지 아니라도.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약간 학생들에서 어쨌든 걱정이 되니까 제자라고. 아니 그렇죠. 뭐 제자들이 다 잘 되면 좋은 거니까. 제자라고 키웠는데 뭐 이 친구가 배를 굽고 있다라고 하면 교수들 입장에서도. 그래도 뭐 요새는 그나마 조금 많이 활로가 많이 있는 게 뭐 이제 자기 역사 진짜 너무 좋아한다. 뭐 근데 그런 걸 어디 뭐 표출할 창구가 없다라고 하면 유튜브 같은 거 하셔도 되고. 뭐 그렇죠. 네. 뭐 역사랑 관련된 뭐 다양한 컨텐츠들 제작하는 뭐 그런 거 해도 되고. 그렇죠. 저희 같은 뭐 이렇게 사업체를 하나 차리셔서 이런 공공기관을 상대로 그죠? 사업을 하셔도 돼요. 뭐 그런 방법도 있죠. 네,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이게 뭐 이렇게 저도 이제 그냥 저도 석사까지 하진 않았지만 저희 쪽도 마찬가지인 게 저도 사실 학교 다니면서 그런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대단한 교수님들한테 내가 그 중국어 보포모포 배우고 있으면 그냥 뭐 IBM 가는 게 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뭐 그 중어중문학 이런 쪽이 세부적으로 다양한 게 있는 줄 모르고 여기서 중국어 배울 거면 그냥 학비로 중국 1년 살다 오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저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뭐 중국 경제나 뭐 이런 쪽에 되게 흥미를 많이 느껴가지고 뭐 그런 걸 되게 재밌게 수업을 들었던 게 있는데 뭐 저희 학부 같은 경우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그 학부대로 뭔가 이렇게 전공을 살려서 진학한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중국 가이드 뭐 통번역 쪽으로. 그거는 전직을 했을 때 얘기니까 그냥 학부만 나왔을 때 학부만. 학원 강사 갈 수 있는 풀이 너무 적거든요. 아니면 이제 그 뭐 중국 쪽과 사업을 하는 뭐 영업사원 뭐 이런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학부만 나와서는 그 정도 실력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이 항상 하신 말이 있어요. 너희의 경쟁 상대는 다른 어문 계열 애들이나 뭐 중국어 잘하는 애들이 아니라 영어를 잘하는 조선족들이 너희의 경쟁 상대다. 왜냐면은 그분들은 인건비가 워낙 싸니까. 게다가 한국어 뭐 거의 이제 원어민이죠. 중국어 원어민이지. 영어까지 잘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해외 같은 데 취직을 하려고 하면 아예 뭐 경쟁 상대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서는 진짜 전과 고민을 많이 했다가 아니 뭐 그래도 세부적으로 심화 전공을 열심히 하면은 또 새로운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죠. 지금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역사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한국사 쪽이 가장 그나마 취업이 쉽고. 아 그래요? 그 중에서도 근현대사 쪽이 제일 쉽습니다. 아니 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우리나라 역사니까 제일 연구도 활발할 거고. 서양사나 동양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거 관련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독립기념관이라든지 뭐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이런 한국사를 주제로 하는 연구기관 혹은 뭐 박물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그나마 서유럽, 뭐 중국, 일본 이런 쪽은 뭐 이런 쪽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있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연구했다 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나라에 사우디아라비아 박물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소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취업하기가 쉬울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뭐 아랍어과 전공하면 국정은 무조건 취업된다 이런 루머가 막 돌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서 뭔가 이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많은 데는 한국사고 그 중에서도 사실 고대사나 중세사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근현대사 특히 이제 독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국가보훈처라든지 독립기념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라든지 뭐 서대문 연구소 그 멱사관 현충시설과 어떤 박물관이 결합된 그런 기관들에서는 연구자들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이 좀 쉬운 편이긴 하죠. 그럼 이제 석사를 갔었을 때 뭐 한국사를 다루는 연구기관이나 뭐 박물관, 학교 이런 쪽으로 이제 대부분 진로를 많이 선택하시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박사 테크트리를 그죠. 타시는 거죠. 그래서 박사가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이게 여권에다가 네. 바꿀 수가 있어요. 여권 이제 미스터, 미스 뭐 이렇게만 하는데 여기다가 박사를 따면 닥터. 그래요? 네. 칭호를 주는구나. 업적 하나 따는 거. 업적 칭호를 주는구나. 박사만 줘요 그거를? 그러면? 저희는 교수, 뭐 프로페서 이런 것도 된다고 들었는데 프로페서도 좀 멋있는데? 네, 어쨌든 근데 교수 하려면은 대부분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석사이신 분들도 정교수 아니고 다른 교수 하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근데 굳이 약간 그렇게까지 바꾸시진 않는 것 같고. 왜요? 왜요? 그 칭호 달았으면은 달고 다녀야지 왜? 그래서 저도 박사를 따고 나중에 여권을 갱신할 때 닥터로 닥터 어떻게 해보고 싶다. 괜찮은데 그거는 좀 탐나는데 제가 학업에 대한 뭐 이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 칭호 작업을 들으니까 그 예전 와우저로서 놓칠 수 없는 약간 업적인데. 그래서 이제 사학과 쪽은 박사를 받으면 문학 박사. 문학 박사. 저도 문학학사예요. 문학사? 졸업을 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 안 나는데 뭐 그런 걸로 받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막 본미가 되게 다양한데 신학, 뭐 철학, 뭐 문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크게 범주가 나눠지더라고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문학 박사도 그 안에 세부적으로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체계상 문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뭐 역사학 박사가 아니고 문학 박사. 그 졸업하면 가운을 입잖아요. 근데 그 가운에 그 뭐 솔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분류에 따라 달라요. 아 그래요? 뭐 신학 박사다 하면은 무슨 색, 뭐 공학 박사다 하면 무슨 색. 그거는 쌤네 학교만 그런 거예요? 뭐. 약간 공통이에요. 그 가운 입는 게 어디 미국, 영국 뭐 이런 데서 온 건가? 아마 그럴 건데 그 가운색을 보고 이 사람은 이 분야의 박사다 라고 하는데 맨날 입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 쌤이 박사 되면은 맨날 입고 다니실래요? 푸사에다 올리는 거. 가운은 그러면 구매를 하세요 대부분? 그게 가운을 이제 입는 건데 왜 그 졸업사진 당연히 뭐 하는데 옆에 그 다는 게 있어요. 다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색깔이 휘장이 또 달라지는 거구나. 그런 식이요. 약간 레전드 휘장이요. 저희는 32,000원 내고 골랐어요. 보증금. 근데 왜 32,000원씩이나 했을까요? 뭐 애매한 가격인데 그거를 누가 그거 먹고 나르나? 뭐 나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나?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원래 약간 보험료 같은 거잖아요. 그걸 왜?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좀 넉넉하게 5만 원 받았다가 돌려준다거나. 지금 올리지 않았을까요? 물가가 이제 올랐으니까. 그렇겠죠. 뭐 저도 졸업한 지 하도 오래돼서 물가 2,000원을 그러면은 그냥 아예 세탁료로 받고서는 돌려줬나 3만 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박사 테크트리를 타기로 했어요. 아까 그 전공 얘기를 했는데 세부 전공은 그러면은 석사 때 다 확정을 하고 이제 박사 테크를 타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석사를 이라서 뭐 한국 근현대사를 했다라고 하면 박사도 또 한국 근현대사로 가는 경우가 99%인데 그런 건 있겠죠. 세부 주제가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주 독립운동을 했는데 박사 때는 뭐 연해주 독립운동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정도는 가능할 텐데 근데 사실 많이 바꾸진 않죠. 왜냐면 많이 바꾸게 되면은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학부, 석사, 박사 때 해왔던 것들이 쌓여서 그 연구 결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선택하신다면은
사학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지금 하는 거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요? 독립기념관 너무 만족스러우신가 봐요. 예, 뭐 이 딜레이 뭐지? 아, 잠깐 좀 아니 전 좋아요. 전 네, 좋습니다. 부장님한테 이 영상을 꼭 제가 약간 좀 딜레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아니 이제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아, 그죠. 너무 기쁘면은 또 약간 딜레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벼락을 맞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박사 때 이제 석사는 2년, 그죠? 빠르면 2년, 늦으면 16년 해서 이제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그 석사 같은 네.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0학기인가 같은 학기 제한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게 있구나. 네. 이제 예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학위를 안 주고 착취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다 보니까 석사는 뭐 몇 년, 박사는 몇 년에서 그 안에 졸업을 못하면 네. 아 그럼 얘가 정말 능력이 없어 라고 하면 그냥 주지 마, 그냥 끝내. 근데 얘가 논문을 분명히 거의 99% 썼는데 1%가 모자란다고 해서 계속 안 주고 희망 고문을 하지 마라. 그럼 뭐 그 예를 들어 연한을 채우면은 자격 조건을 다 채워 무조건 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논문 써야죠. 그러니까 논문도 쓰고 다 했어. 네. 근데 뭐 교수님이 봤었을 때 진짜로 뭐 이게 착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좀 박사로서 아직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안 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논문이 그럼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결국은 뭐 사실은 기한만 정해져 있다 뿐이지 뭐 그 교수님의 역할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네요. 그쵸? 교수님이 예, 아우씨 진주하면 안 되는데 너 박사하지 마 하면은 못 하는 거네요. 그럼 뭐 딴 학교 가야죠. 아, 미국 같은 경우는 학부랑 대학원이랑 다른 게 많이 인정받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부랑 대학원이랑 같이 가는 추세가 많지 않아요? 꼭 그런 거는 아니긴 한데 이거는 사실 뭐 사회가 워낙 다양하니까 어디나 사람 사는 데다 보니까 뭐 텃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순혈이라고 하는 뭐 텃세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 그게 마냥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역사 쪽 중에서는 모교 출신들이 많이 없는 학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데는 뭐 텃세가 없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닐 거고. 그래서 그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석사 들어갈 때부터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 전공 교수님과 제자들의 사이, 뭐 제자들과의 사이 이런 게 어떠냐, 거기 분위기가 어떠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석사를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서 따고 박사를 다른 학교에서 딴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석사, 박사만 같이 나오면 뭐 한 식구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 석사마저 다르다라고 하면은 좀 이질적이다라고 보는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박사 테크를 다 완료를 했어. 스탯을 다 찍었어. 그럼 이제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직업들을 많이 선택을 하시나요? 최고는 역시 교수님이신가요? 아, 그럼요. 그거는 교수가 되는 게 모든 연구자들의 뭐 희망상 꿈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 일단 교수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하긴 여권에도 업주와 코칭 찍어준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뭐 국가 공인 그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라고 불러준 거나 박사라고 불러준 것도 뭐 더 기분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맞아. 또 교수의 장점은 그런 거죠. 내가 배웠던 지식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이런 데 있어서 제약이 없다라는 거. 내가 내 학설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아무래도 크죠. 만약에 강의 같은 거 나갔을 때 학생이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해서 진짜 학생 말이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수긍해야죠. 교수님들도 이 연구라는 게 계속 갱신되잖아요. 교수님이 분명히 내가 배울 때는 이게 정론이었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이 살짝 뭐 최근의 트렌드를 모르는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더 잘할 수도 있다. 그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인터넷에. 그 학부 때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석사 때는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구나 이런 걸 깨달았고 박사가 되니까 내가 모르는 거 얘기해도 사람들이 다 믿더라. 사실 박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안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좁고 깊게 아시는 그쵸. 분들인 거죠. 특히 요즘에는 이제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이 발견이 빨라지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워낙 인터넷도 발달했고 뭐
세계적인 교류 이런 것들도 활발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구자들도 틀릴 때가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교수가 제일 뭐 많은 분들이 원하는 직업이라고 했고 근데 교수 자리는 사실 한정돼 있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렇죠. 뭐 한 자리에 또 오래 계시기도 하고 교수에 못 가신 혹은 안 가신 분들은 어디로 오시나요? 이제 연구원으로 오시면 되나요? 뭐 그렇죠. 또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도 분명히 이제 실력적으로는 이제 교수에 뒤지지 않고 오히려 뭐 젊은 교수님보다 더 좀 이렇게 내공이 있으신 연구원들이 계신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교수 자리에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교수 못 돼서 연구원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렇죠. 이런 기관에서 일하는 게 나름의 메리트가 있기도 해요. 어떤 메리트가 있죠? 독립기관과는 일단 공기가 맑잖아요. 학교들도 대부분 공기가 밝아요. 대부분 산에 있잖아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고라니도 만나볼 수 있고 고라니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책으로 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시죠. 박사를 따고서도 뭐 학예사 이런 것도 이쪽으로도 많이 오세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런 박물관에서 학예관이다라고 뽑을 때는 네. 박사급으로? 네, 보통 이제 학예 연구와 관련해서 학예 연구사 네. 그리고 학예 연구관 이렇게 보통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학예 연구관은 보통 이제 박사급 그런 분들이 이제 임용이 되시고 결국 역사를 전공했다라는 거는 역사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이해, 지식이 있다라는 거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논문이나 책의 형태로 어떤 발휘하는 것이 이제 연구원이라고 한다면 학예사 같은 경우에는 전시나 교육의 형태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연구자로서의 어떤 역량이 중요하고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는 인원이 굉장히 많고 큰 기관이기 때문에 네.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뭐 전시만 하시는 분들, 교육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작은 박물관들은 사실 이 세 개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구분 없이. 그러니까 박물관의 기능이 연구, 전시, 교육 뭐 이게 3대장이고 물론 이 세 분야의 전문가들을 각각 이제 채용하고 운영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많은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진짜 조금만 한두 명 이렇게 있는 데들은 그런 걸 다 구분해서 뽑을 수가 없으니까. 특히 대학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게 박물관이 그 대학 설립의 중요한 조건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 네. 그래요? 우리 학교도 박물관 있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그래서 보통 대학교들이 대부분 다 박물관이 있습니다. 항상 문 닫혀 있었어.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랬겠죠? 네. 일부러 약간 뭐 어디 짱 박힌 건 아니시겠죠? 네. 저희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저희 대학 박물관이 국보도 있고, 네, 뭐 자료도 굉장히 많은 데인데 네. 거기도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예사 선생님들이 뭐 이런저런 걸 같이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너무 한 분야에서 막 엄청 잘하는 분도 좋겠지만 네. 이것저것 어느 정도 뭐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조그만 박물관에서는 오히려 좀 더 이제 채용하는 데 있어서 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교수님 그리고 독립기념관 말고 또 다른 직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박사학위까지 땄는데 갈만한. 네, 사실 근데 이 정도 따면은 저 박사학위까지 테크를 탔으면은 우리가 직업 걱정해줄 그죠? 그건 아니지만 뭐 일단 기본적으로 박사라는 타이틀은 내가 혼자 어떤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의 지도를 받지 않고 네. 완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박사라는 거를 받게 된 순간 이제 지도 교수가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혼자 모든 걸 헤쳐나가라. 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사를 달면 이제 지도 교수가 더 이상은 이제 그런 글을 어떻게 쓰든 간에 알아서 해라. 너는 어쨌든 내 손을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역량이 있으신 이런 분들은 연구기관, 뭐 박물관 이런 데서 연구를 맡기죠. 뭐 어떠한 특정한 주제로 글을 써달라. 이런 거에서 연구를 해달라. 아니면은 유튜브 하시면 돼요. 기승전 유튜브. 박사까지 가장 빠르게 가려면은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저도 약간 여권에 업적작을 하고 싶은데 한국인 특성상 빠른 테크 없을까요? 이공계나 이런 데는 뭐 되게 빨리 따시는 분도 있다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리 빨라도 한 5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5년? 네,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포함해서. 지금 5년이면 너무 또 석사부터 따셨죠. 저는 공부를 더 이상 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뭐 박사학위가 뭐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네, 저 같은 애들은 공부를 하면은 약간 남들한테 민폐라서 그래요. 좋은 의미겠죠. 뭐 좋은 의미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공부를 별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튼 뭐 이 정도로만 할까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학과로 진학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 박사 테크가 궁금하시다 라는 분들은 꼭 사학과 아니더라도 박사 테크 타면 업적이 칭호가 주어지니까 정말 굉장히 도전해볼 만한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되게 약간 불손한 생각이긴 하지만 아니 어쨌든 간에 뭐 내가 어떤 분야를 종사를 하겠다는데 그런 보상을 주면은 꼭 금전적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예를 주는 거잖아요. 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돈과 시간. 아니 원래 이게 한국 아저씨들, 린저씨들 이런 사람들은 다 현질로 이렇게 빠른 테크를 타시니까 박사학위는 어떻게 안 되나요? 박사는 현질로 안 되나요? 좀 힘듭니다. 아 그래요? 아 좀 아쉽네. 아무튼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잘 한번 고려해 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독립기념관이나 이런 다양한 기관들도 이제는 역사 관련 전공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많이 이렇게 좀 진로를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시죠. 꼭 독립운동사 아니더라도 그냥 심심하면 오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